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 관심 많죠? 그리고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어떤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우리 주변에 이 4차 산업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물건들이 쉽게 보인다는 거. 뭐 여러분들 햄버거 집이나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 전문점 가보면 사람한테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죠. 저도 아직 키오스크 주문이 좀 힘들긴 한데 PC방 가도 그 무인으로 계산해가지고 충전해서 결제해가지고 게임하잖아요. 뭐 카운터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일반 고깃집이나 이제 대형 이제 음식점 가보면 서빙 로봇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막 돈가스를 튀기는 기계, 뭐 김밥 마는 기계, 그리고 치킨 튀기는 기계, 커피 타주는 기계, 이런 기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4차 산업의 발명품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시장을 침투해 오고 있어요. 이걸 뭐 뉴스에서도 봤을 테고 이미 여러분이 눈앞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뭐 다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서비스업과 사무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 서비스업, 사무직,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사무직에 포함되는 건데 가장 없어지는 직종이 있어요. 가장 없어지는 직종, 가장 위험한 직종.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직종이 어디냐 하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업계. 요쪽은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요쪽도 사실 사무직이거든요. 사무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앞으로 미대는 정말 좀 입결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미술 쪽은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미술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어. 정말로.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해요. 대놓고 위험해. 다른 것들은 조금씩 없어지는데 이건 대놓고 없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뭐 내가 디자인으로 뭐 전문가가 되겠다? 모르겠어요. 애초에 미대라는 게 아웃풋이 정말 크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도 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 방송에 미대 나오신 몇 분 계신데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이 미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공 중에서 가장. 왜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술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내가 나오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 쪽은 여초입니다. 그냥 여초가 아니라 극여초예요. 극여초. 여러분 살면서 미술학원 같은 데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술학원 가보면 한 남녀 비율이 한 5대1? 6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내가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걸 업으로 삼겠다,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웹툰도 이 4차 산업이 침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웹툰에서 배경 같은 거, 웹툰 그릴 때 작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캐릭터 그리는 건 그렇게 안 힘드는데 배경 그리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요. 아니면 뭐 효과 주는 거나 오늘 수작업이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포토샵을 그려도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 같은 걸로 이미 난 대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전문가가 되겠다. 이걸 직업을 가지겠다. 특히 이 점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미술 쪽으로 먹고 사는 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미술 쪽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웹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그리고 일반 일러스트. 이런 쪽은 내가 봤을 때는 이미 4차 산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사람 이상으로 그립니다. 만들어내요. 근데 이쪽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해요. 진짜로. 이쪽은 다 여자예요. 거의 싹 다 여자예요. 왜 이걸 내가 단적으로 얘기하냐면, 왜냐면 이쪽을 나오신 분이 대부분 디자인과 출신이에요. 시각 디자인과. 미대 중에 시각 디자인과가 완전 여초거든요. 완전 여초예요. 극여초예요. 여자밖에 없어요, 진짜. 보통 여자분들이 보통 여학생들이 이제 미술 전공에서 이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시각 디자인이에요. 시각 디자인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가장 많이 취업을 하는 게 이쪽 분야예요.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일반 회사에 이제 이런 디자인 업체 들어가서 웹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차 산업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 같은 걸 대신하고 있어. 이게 무서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그리고 속도도 빠르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디자인 업계가 굉장히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두 번째 뭐냐 하면 디자인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예요. 영세업체인데 4차 산업으로 인해 프리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전부터 약간 염두한 거예요. 뭐냐면 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이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원을 정리한다거나 그 재택근무를 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고용주들이 어떤 거 느꼈냐면 재택근무에서 해도 회사가 돌아가네? 그럼 뭐하러 회사를 운영을 해?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나 그냥 뭐 따로 나가서 화상으로 얘기하나 똑같잖아. 그러면 뭐하러 회사에 소속을 시켜? 내가 왜 보험료까지 다 내줘가면서 사무실 월세까지 내가면서 밥까지 챙겨줘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켜. 여러분 디자인 업체는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큰 회사가 없습니다. 중견도 없어요. 회사가 작아요. 뭐 5인 미만도 많고 많아야 20인?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뭐 디자인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얘기 못하겠죠. 물론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안에 디자인 부서가 있긴 해. 그건 부서고요. 디자인을 아예 회사로 그냥 이렇게 그걸 회사로 자체로 운영하는 회사들, 디자인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한 회사는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대부분 작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미대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 디자인 업체 들어갔다가 회사가 작고 월급이 적어서 현타 느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좀 은근 많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예요. 뭐냐, 외주화가 되는 거죠. 외주화가 되고 간단한 건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게 이제 돌리고, AI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AI가 못하는 거, AI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외주를 주겠죠. 프리랜서.
그리고 줘버리면 이제 일이 이제 고정적으로 오르지 않는 거죠. 프리랜서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디자인으로 정말 뭐 정점까지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디자인에서 뭔가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 아니면 뭐 정말 알아주는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술 전공자들이 꽤 많아요. 대한민국에 웬만한 대학에 미대가 다 있어요. 미대가 다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이나 부품 설계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디자인은 왜 별개로 봐야 되냐 하면 건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장에까지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건축이 무조건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 설계업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맞춰보면서 그 안에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조율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부품 설계 같은 경우에도 부품 설계하고 나면 보통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도 같이 돌리거든요. 설계만 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또 부품 설계하면 이제 기계도 같이 돌리고 하기 때문에 멀티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겠다. 디자인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만 잘해가지고 멀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럴 거야. 저 웹 디자인 하나만 잘한다. 그게 아니라 저것도 하면서 두루두루 잘해야 될 거야 아마. 앞으로 멀티플레이어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멀티플레이어는 남자예요. 남자. 멀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여자분들은 한 가지 맡은 일만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디자인 같은 것도 그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일을 차별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멀티로 이렇게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좀 장점을 발휘하지 않으면 4차 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좀 자리를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뉴스나 관련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보다 이 디자인 쪽 들어오는 게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 회사가 분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고용자를 생각해보세요. 디자인 회사의 사장을 생각해보세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하는 거고 굳이 한 사무실에서 월세 내가면서 밥까지 줘가면서 4대 보험 줘가면서 일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직원도 어차피 컴퓨터 다 있을 테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저거 아니면 이제 저 캐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돈 줘가면서 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고용주 입장에 싸게 먹히는 거죠. 간단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 돌리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외주를 줘버리고 이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4차 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좀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대중화되고 확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정말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